안녕하세요. 부서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3년 3월 5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은 왜 울산을 손절했을까? 자, 전세지수 요거 지난주 하락률 1위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 어떤 흐름이냐면 울산이 여전히 전세지수는 전국을 통틀어봐도 하락률 1위예요. 뭐 현대자동차가 뭐 더 많이 뽑니 뭐니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 주간 실거래지수 매매를 살펴보더라도 자, 대구 0.3, 울산 0.29, 광주와 울산이 같이 낙폭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손에 꼽혔었는데요. 울산이 어느샌가 대구에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요것은 울산 지역의 중위 아파트 가격인데요. 근래 들어서 매매 가격 비싼 것들이 좀 거래되면서 중위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그전에는 좀 많이 낮은 상태. 대구와 견주어 보면 조금 그나마 이해는 조금 나으실 거예요. 근래 들어서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위 매매 가격이라서 비싼 아파트를 거래되면서 이 평균치를 좀 끌어올린 느낌은 있어요. 실제 중위 가격은 요거보다 훨씬 더 낮을 거예요. 잘 안 보이시나요? 대략 3억 7천만 원 정도, 3.7억 정도가 4사분기의 중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제목을 잘못 붙였네요. 울산 지역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울산 사람들은 대략 3.8억 정도 하는 집을 사는데 어느 정도 부담스러울까라고 찾아보니까 소득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64. 대구는 83. 부산은 83. 대구는 지금 70 좀 넘어가는 수준일 거예요. 70 정도 넘어가는 수준. 울산 지역 사람들이 소득으로 집을 사기에 울산 집값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다. 소득이 많다. 그만큼 씀씀이가 또 괜찮은 그런 부분도 있겠죠. 울산 분양권 매도 물량은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해서 602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부적으로 동네별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움직임은 없는 모습이고요. KB 매수 심리 뭔가 좀 꿈틀거리고 싶어 하기는 해요. 이 광역시 중에서 20대를 넘나들려고 하는 곳은 잘 없어요. 울산이 그나마 광역시 중에서 매수의 지수가 20에 좀 근접하려고 하는 모습. 세종시는 40, 50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대구나 부산보다도 울산 지역이 매수의 지수는 훨씬 앞섭니다. 오늘 제목으로 붙여본 내용인데요. 대우건설이 울산을 왜 손절했을까? 지난번 여기 한번 자료를 인용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한번 사용해 봅니다. 왜 울산을 왜 손절했을까? 4,200개. 대구는 14,000개. 14,000개 미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인구는 울산 110만, 대구 230만. 이렇게 단순히 수치상으로 같이 230만으로 환산해놓고 보더라도 8,000개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인구 100만 도시에서 물량을 소화해낼 수 있는 힘과 인구 200만의 도시에서 물량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치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구만큼이나 울산도 뭐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같은 뭐 비전문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건설사가 알아서 더 잘 판단하겠죠. 울산 지역에도 빌리브가 보입니다. 대구에 유달리 많이 지었거든요. 뭐 광주도 짓고 울산도 짓고 다른 광역시들도 많이 짓고 있던데 신세계건설 사람들 선호하나요? 그닥 선호하지 않죠. 요때 이미 좀 안 좋은 느낌은 있었죠. 미분양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빌리브 신세계건설이 이거 뭐 채권 같은 거 조달하려고 800억인가 얼마를 조달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관사가 다시 이걸 뭐 떠안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신세계건설 상황 좋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매수 심리 앞에서 살펴봤고요. 매도 물량 살펴보시면 계속 지금 증가하는 모양새 유지하고 있고 웬만한 광역시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지금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 피크와 지금의 피크가 다르지 않더라. 그동안 사람들이 물량이 줄어들면서 규제가 많이 해제되고 이런 흐름을 통해서 시장이 좀 많이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규제를 그만큼 풀어주고 나라에서는 어떻게든지 뭐 연착륙을 한다든지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팔려고 해요.
전세 물량 다른 곳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곳에 비해서 별로 안 줄어들었어요. 대구 같은 230만의 기준으로 했을 때 월별 전세 거래량이 700건이면 여기서 곱하기 3을 해서 한 2100건 정도 되면 임대인이 유리, 한 2800건 이상 넘어가면 임차인이 유리. 요것도 인구 230만의 도시의 경우에 이래요. 근데 지금 울산은 인구 110만 정도 되는 도시라고 가정해 봤을 때 이 배수보다도 훨씬 전세 물량은 소진이 잘 안 되거든요. 3,700개도 여전히 많은 물량 상태인 것은 맞다. 그리고 뭐 센트리지나 뭐 근래에 입주 앞둔 거 분양권 한창 거래되는 그런 곳들 전세 가격 막 점점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 보일 거예요. 금리가 근래 조금 떨어지면서 그나마 살짝 받쳐주는 것 같지만 결국 거기 입주하면 주변에 또 끼치는 여파는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월세 물량 연초 대비 100 몇십 건, 한 7, 8% 정도 줄어서 1600건. 하지만 작년 말과 비교해봐도 여전히 많은 상태라는 것, 여전히 소화해내기에는 많다. 한창 아파트 가격 상승하기 좋았을 때는 전체 임대 물량이 1000건 수준. 하지만 지금은 5000건 수준. 아직까지 좀 많이 떨어져야지 다시 이게 집값이 뭐 상승을 하건 뭘 하건 해볼 텐데 물량이 많다라는 부분. 울산 아파트 거래량 913건 2월 달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한창 거래 안 될 때 대비해서 2배 정도 거래량이 살아났어요. 작년에 규제 해제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도 대선 이후에 거래가 살아나고 뭐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살아났는데 어쨌든 지금은 저는 특례 효과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요거 2, 3, 4, 5월까지 거래량 제법 될 것이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4월 11일 혹시라도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다면 저는 진짜 동결할 것 같아요. 왜? 3.5% 금리에도 지금 연체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위기, 이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즉슨 돈을 갚기가 쉽지 않다. 지금 금리도 감당하기 버겁다. 정부에서도 그런 뜻을 피력한 적이 있었어요. 와, 금리 더 올리면 힘들다. 근데 안 올리면 웬걸. 요즘 환율 요동치는 거 혹시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동결하고 다음 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린다면 또 그런 또 위험한 요소들도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거래하기보다는 모르는 사람,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가 많아지고 있다.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부분. 살짝 우려스러운 부분은 2월 달에 거래량이 좋아졌거든요. 주간 거래량 260건, 230건, 260건, 210건, 201건. 한창 때 비해서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 드실 거예요. 아마 요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가격 최근 일주일간의 가격 비싼 아파트들만 보여드릴게요. 2022년식 아파트가 벌써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 문수로 두산 이부터 되는 세금이고 뭐시고 일단 팔자. 월드 메르디앙, 월드시티 58평형 대형 평형 거래도 근래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요. 고점 대비 10% 정도 빠졌고 울산 호수공원 대명 루첸 아파트 요거 고점이 제대로 된 고점이 아니죠. 2020년 아파트 얘네들은 2년차가 되었을 때 본격적인 매매 거래가 이뤄지면서 이제 고가를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고가가 형성이 좀 안 된 경향은 있었어요. 요런 걸로만 보면 삼성 레미안 2차 4단지 요것도 한 22% 정도 한창 때 막 30% 40% 떨어졌는 거래가 나왔는데 좀 덜 떨어진 느낌, 많이 반등한 느낌, 요런 느낌 듭니다. 드림인시티 엘리네들 1차 5억 3천까지 갔던 것이 4억 700. 요거 층수 아마 부산 방송 같이 참고해 주시는 분들은 하락률과 층수 로얄층은 대구 지역은 요런 느낌이에요. 대구 지역은 저층은 40%, 로얄층은 30%. 물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조금씩 붙을 수 있습니다. 부산은 저층은 35%, 로얄층은 25%. 그럼 과연 울산은 어떤 느낌인지. 이 고층들은 막 20% 나타나고 나머지 저층은 몇 퍼센트 나타나는지 요 표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은 혹시라도 내가 매수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야, 근데 가격 반등하는 거 보니까 쫄려서 안 되겠다. 나 매수해야 되겠다. 그럼 최소한에 어느 정도 다음에 추후에 또 다른 하락이 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으려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지금 조급한 마음에 추격해서 사면 생각보다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기 가격 상단 대형 평형 좀 제끼고 잠깐 볼게요. 우정 혁신도시 동원 로얄두크 어느 정도 중층 정도 되는 느낌 거의 한 30% 정도. 문수산 동원 로얄두크 중층 정도 되는데 30%.
드림인시티 엘리네들 1차 요거는 아직까지 대형 평형 요건 좀 건너뛰고요. 그 다음 날짜 어떤 날은 또 한 날인데 두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날도 있어요. 25%의 저층. 요즘 이런 거래 좀 저층을 저렇게 산다? 흔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20%가 채 하락하지 않는 모습. 울산 송정 반도 요라바크 30% 정도. 울산 송정 제일 풍경채 레이크뷰 고점 대비 한 20% 살짝 넘어가는. 와, 울산이 생각보다 반등이 센가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상으로 봤을 때도 울산 사람들 소득 괜찮다.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똑같은 중위 가격의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은 덜한 상태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평균 흐름을 이어갑니다. 100만의 도시는 100만의 도시에 어울리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있고 서울은 웬걸 200인데요. 200. 대구가 한 70. 울산이 한 60. 지금 이런 상태라고 봤을 때 도시 규모에 맞게 형성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전화 아이파크 대형 평형은 좀 지나뛰고요. 울산 6옥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한 25% 정도의 저층. 이런 느낌은 좀 아닌데. 울산 송정 호반 베르티움 25% 정도 빠지고 고층. 20% 정도 빠져서 고층. 25% 정도 빠져서 중층. 30% 이상 대형 평형은 건너뛸게요. 20% 고층. 와, 그러면 울산의 고층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20% 정도 빠지나요? 로얄층은 20% 정도. 좀 층이 못하면 저층으로 내려가면 30% 정도. 요 대구와 부산과 울산 일반적인 거래 지금 형성되고 있는 그런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지속적인 반등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계속 반등하기에는 만약에 지금 20% 고점 대비 떨어져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호가를 올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많이 떨어졌을 때 30% 떨어졌던 것이 지금 고점 대비 20% 정도 떨어진 형태로 왔어요. 사람들이 호가는 10% 정도 떨어진 가격에 호가를 내놔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10% 고점 대비 호가 떨어진 것을 이 물건을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쉽게 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20%에 샀는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상투를 잡았다고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답을 주겠죠. 어쨌든 제 느낌은 그럽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울산 신중 푸르지오 30% 정도의 고층, 20% 정도의 중층, GL 푸르지오 25% 정도의 고층, 이런 느낌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5% 정도의 고층. 20% 대형 평형은 좀 건너뛸게요. 거래 많은 요건 지난 월요일에 거래였던 것 같습니다. 2019년 고점 제대로 못 찍어보고 요 가격 밑으로 내려와 보면 대략 하락률 30% 고층, 25% 중층 중고층. 요건 30% 안 되나요? 25%. 25% 뭐 짰나요? 특히나 이런 거래가 20% 정도. 요정 거래가 많네요. 25%, 20에서 25%. 울산도 전반적인 느낌은 한 5에서 10% 정도 반등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혁신도시 2차 동 로얄두크 거의 한 40% 가까이 정도 고층. 꼭 사야 된다면, 이 정도 거래는 지금 시점에 환영. 그 외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급하지? 대우건설도 손절하고 나갔는데 울산 자동차 또 이것 때문에 생산직 몇 명 모집한다고 난리 날 것처럼 이야기하나요? 그럼 퇴직하는 사람은 나머지 가격들 큰 변동 없는 것들은 건너뛰고요. 대략 25%, 20에서 25%가 전반적인 분위기 같습니다. 아무튼 특례 보금자리론 문제가 해결되면서 3억 1000까지 건당 거래 대금은 올라왔지만 3월달에는 웬만한 도시들이 꺾이고 있고요. 거래량 1000건 돌파 여부를 주목해 보자고 했는데 일단 2월달은 1000건은 돌파하지는 못했네요. 요게 축축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혹시 이것이 작년 대선 이후에 기대감이 있을 때처럼 반짝반짝 조정대상제 해제하고 이럴 때처럼 반짝반짝 효과가 나오고 혹여나 끝나버린다면 지금 급하게 추격 매수했는 사람들 거래량 갑자기 식어버리면은 와 이거 물건 2개씩 들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상당히 보이더라고요. 3억 미만 비중 50%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요. 6억 이상 거래량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비율 5% 정도 올라와 있고요. 지난번에도 요거 보여드렸었는데 남구 지역의 거래량이 많이 좋아진 걸로 보여지고 또 이때 요런 걸 보시면서 또 요렇게 추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역시 거래가 잘 안 되고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거래가 터졌을 때 인기 있는 지역과 비인기 지역이 나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저도 뭐 대구, 부산, 뭐 울산 이렇게 살펴봐도 특정 아파트들만 많이 좀 거래가 되잖아요. 물론 그것이 대단지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태. 마찬가지로 분양권 직거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누군가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사람들 대구는 안 팔리고 안 팔릴 때는 정말 어떠냐면은 지인을 통해서 야 이거 프리미엄 얼마까지 붙었던 물건인데 얼마에 사달라 뭐 이렇게 나와서 직거래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직거래 비율 많이 줄어들었고요. 번영로 센트리지나 GLCT나 분양권 매매되는 가격은 뭐 그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쨌든 고점 대비 큰 거 2장씩 정도는 웬만하면 빠져있는 그런 느낌. 네, 한 장, 2장 정도 빠져있는 느낌. 그런 느낌은 계속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아무튼 거래가 잘 된다는 것만 해도 지금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세 거래량 요거 비교해 보시면은 지금 울산의 전세 지수가 약간 왜 그렇게 광역시 중에서 전세 하락률 1위가 될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봤을 때 전세 거래량이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월세는 전년 동월을 뛰어넘거든요. 자, 같은 날짜들과 비교해 보면 2월, 3월에 거래량은 2월의 거래량은 굉장히 전세 거래 활발했고 3월의 거래량은 점점 꺾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고점 대비 돌려줘야 될 돈들 아직까지 요거 숫자들 제가 여기서 숫자 입에 재빠르게 쓰는 게 억 단위거든요. 요 숫자들 단위가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 때가 되면은 이제 다시 투자의 시기가 다가오나 아니면 갭 투자하기 괜찮은 시기가 다가오나 요런 느낌일 텐데요. 아직까지 이 고점에 전세가 대비 많이 빠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억짜리가 2억이 되고 5억짜리가 뭐 2.5억, 3억이 되고 지금은 그런 시절을 계속해서 걷고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 대 월세 3월달은 아직까지 물량 더 나와봐야 거래가 더 나와봐야 되겠고 일단 1, 2월달에 거래량을 보면 이게 대구와 비슷합니다. 대구와 비슷해요. 대구도 전세를 많이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평균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요. 요게 나중에 언제 지금 회색 선이 언제 노란색 선과 만나게 될지 요거를 한번 지켜보시면은 역전세나 이런 문제들 전세로 인해서 발생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억 미만 비중 86%, 4억 이상 전세 거래량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 전세가가 4억 그러면 매매가는 8억 요 정도가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죠. 8억 이상짜리를 투자를 해서 갭 투자를 한다? 그럼 나의 자본은 4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고가의 아파트, 지금은 8억짜리 아파트지만 한창 때 막 12억 이렇게 갔던 아파트가 있었다고 치면은 요거 4억 갭 투자 들어가서 전고점을 혹시나 간다면 4억 투자해서 4억을 벌 수 있는 이게 엄청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8억짜리 아파트가 12억이었다가 8억이었을 때도 있지만 이 아파트 가격이 뭐 4억, 5억 하던 게 갑자기 8억으로 바뀌었다가 막 12억으로 바뀌었다가 이런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그냥 높은 지점만 생각하지 말고 좀 낮았던 지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물가는 40% 올랐어요. 근데 어떤 일부 아파트들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3배 올랐어요. 300% 올랐어요. 이런 걸 비교해 본다면 더 조정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이 4억 가지고 갭 투자하기 야수의 심장이 아니라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세 거래량은 2월의 거래량, 전세 거래량은 뛰어넘지 못했던 전년 동월의 거래량을 월세는 뛰어넘었죠. 월세 선호 현상이 확실히 조금 더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월세 금액이 뭐 뚜렷하게 많이 높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전체 임대 거래량 전년 동월보다 낮은 수치지만 뒤늦게 신고되는 거래 건수들 때문에 조금 올라가긴 할 거예요. 조금 이제 이동이 줄어드는 시기로 갑니다. 나중에 대량 입주 앞둔 시점 되면은 물론 거래량은 또 폭발적으로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시기로 갈 수 있음을 상기하면서 좋은 거래들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